네, 신문 대 신문. 한겨레와 세계일보. 네, 일단 한겨레는 또 세계일보는 독주입니다. 무슨 사안을 갖고 두 신문이 이렇게 나뉜 걸까요? 기사 보겠습니다. 네, 먼저 한겨레. 윤 대통령 간호법에도 거부권을 빼들었다라는 겁니다. 양국법 거부권 행사했는데 또 간호법에도 거부권을 2호 거부권을 또 행사한 것이냐라는 비판적인 시각이 있죠. 하지만 또 세계일보 보겠습니다. 세계일보는 갈라진 의료계 갈등만 키운 거야 독주입니다. 네, 이 간호법 관련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거야 독주다라는 겁니다. 양쪽의 시각이 지금 완전히 다른데요. 일단 윤 대통령의 어제 목소리 같이 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이번 간호 법안은 이와 같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수기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습니다. 네, 대체 간호법이 뭔데 그래?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좀 저희가 갖고 와봤습니다. 간호법이 뭐냐? 현행 의료법 내에서 간호 관련한 내용만 좀 따로 빼서 법으로 만드는 겁니다. 네, 뭐 간호사,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등의 각각의 업무를 좀 명확하게 하는 거, 그리고 또 근무 환경, 처우 개선에 대한 내용을 좀 담고 있는 거를 간호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럼 이거를 왜 반대하고 왜 찬성하고 왜 지금 찬반으로 나뉘는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반대하는 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네, 일단 간호 업무 영역을 좀 딱 규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명확하게 규정을 하다 보면 다른 직역들, 뭐 의사든 뭐 아니면 응급구조사 등등 다른 직역에 대해서 좀 침범을 할 수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좀 반대를 하는 게 있고요. 하지만 찬성하는 입장 쪽에서는 업무 영역이 법적으로 보장이 좀 안 돼 있다 때문에 법으로 명확하게 보장을 해서 지금껏 제대로 대우받지 못한 부분들을 좀 받게끔 정상화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면서 찬반이 지금 나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병민 최고님, 예. 간호법 사실 또 거부권이야. 뭐 아유 이거는 거야 독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사안이 그냥 거부권 행사하고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2요구권을 행사한 것이고요. 이른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던 법안이 그대로 통과가 이제 됐지만, 네. 만약에 공포가 돼서 시행이 된다면 사회에 불러일으킬 수 있는 대혼란을 막을 길이 아마 없을 겁니다. 물론 간호사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처우 개선과 간호법에 담겨져 있는 또 중요한 메시지들, 네. 당연히 담아내서 입법화가 필요한 지점들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일이 중요하게 나타나는 방금 말했던 업무 범위 등에 대한 내용이 나타난다면 네. 여러 직역 간의 충분한 수기 과정들이 담보가 돼야만 하거든요. 과거 문재인 정부 초창기 때 공약을 했는데 공약을 하고 나서 시행하면 문제가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정책이 있었습니다. 신고리 원전 5호기, 6호기에 대한 즉각 중단이었거든요.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 보니까 대통령이 공약 파기라고 하는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공론화위원회를 띄웠고, 네. 공론화위원회의 결정, 그러니까 긴 시간에 따른 많은 국민들이 총의를 얻어가면서 결국은 공약과 다른 결정을 했지만 네. 국민들의 비판이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2요구권을 행사했지만 네. 그다음 직역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지금부터의 공론화 과정의 노력들을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 이제 공을 다시 넘겨받은 국회가 좀 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네, 간호사협회를 얘기하죠. 간호사협회 수술 보조 업무 중단할 수도 있다. 오늘부터 17일, 오늘부터 집단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고 오시죠. 대통령이 간호법을 제정하겠다는 약속은 증거와 기록이 차고 넘치는데도 대통령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간호법 제정 약속과 공약을 파기한 것이다. 공정하고 상식적이지 못한 불의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2023년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단죄하고 파면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언하는 바이다. 다시 국회에서 간호법을 재추진할 것이다. 간호법 제정을 위한 투쟁을 끝까지 멈추지 않을 것을 선언한다.
네, 제가 이 간호법 관련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단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70만 명이라고 하고요. 현재 활동을 하는 간호조무사가 21만 명, 간호사는 25만 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활동하는 사람만 따져도 지금 뭐 과연 50만 가까이 됩니다. 근데 윤경호 위원님, 이렇게 되면 여권 입장에서는 총선 1년 안 남았거든요. 총선 악재 아닙니까? 글쎄, 간호사 편드는 건 민주당, 또 의사나 간호조무사 편드는 건 국민의힘. 이번 사안이 그렇게 저는 간단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거라면 네. 보안입법에 왜 반영이 안 됐을까? 단순히 처우 개선 문제만을 위해서 한쪽 편을 드는 거라면 얼마든지 보안입법 가능하죠. 공청회라는 거 의견 수렴 과정 할 수 있죠. 네. 국회가 그거 하라고 사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주 단순화시켜서 삼권 분립 원칙에 이게 맞는 거야? 국회에서 논의 과정이 얼마만큼 생략이 됐는지 저는 뭐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의 국민의힘이 이 간호법을 거야가 저렇게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걸 지켜보고만 있었느냐?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간호법을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정말 필요한 건지 아닌지 저는 그거 봐야 될 것 같아요. 지역 의료, 돌봄 의료라는 게 이 시대 변화에 맞춰서 네. 필요한 거라면 원격 진료라는 거 이번에 우리 코로나 때문에 경험해봤잖아요. 네. 근데 지금 원격 진료 다시 중단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수요자들은 원격 진료 원하거든요. 돌봄 의료 역시 돌봐야 될 의사나 간호사가 오지에 가면 없어요. 네. 그거에 보완할 수 있는 거라면 거기에 맞춰서 보안입법을 저는 해야 되는 거다. 보안입법만이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다. 네. 이런 식으로 계속 국회가 처리한 법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이거는 안 맞을 것 같아요. 네, 이상식 실장님. 예, 간호사법이 시행되면 혼란이 온다고 하는데 시행이 안 돼도 지금 간호사들이 좀 파업을 하고 또 혼란이 옵니다. 수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럼 수기 과정 없이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서 지난 대선에 공약으로 내세웠느냐 이렇게 묻고 싶고요. 이게 다 큰 문제는 협치가 안 되니까 이렇다. 그래서 손바닥이 마주쳐야 된다. 협치를 하려면. 그러나 지금 어디까지나 협치에 있어서는 여당이 조금 더 큰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기왕에 지금 재협의 과정, 재심의 과정에 들어갔으니까 여야가 다시 머리를 맞대고 충분히 수기할 것을 주문합니다. 네. 다음 기사를 좀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제2요구권, 거부권을 행사를 했기 때문에 다시 이 간호법은 국회로 또 넘어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간호법도 양곡법처럼 본회의 다시 표결을 하고요. 다시 재표결을 하고 결국은 부결. 왜냐하면 거부권을 행사하고 넘어온 건 의원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300명 중에 100명이 이미 넘기 때문에 이 표결이 가결이 될 수는 없는 상황 때문에 부결되는 양곡법 수순을 좀 밟을 것 같다라는 건데 문제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이 말씀 중에 나왔는데 처우 개선은 결국 입법으로도 좀 충분히 해결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 간호사 처우 개선, 의료법 재개정, 복지부, 부랴부랴 달래기 처방을 좀 내놨다라는 겁니다. 네. 달래기 처방을 내놨는데 이 처방이 실제로 달래질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긴 한데 이런 상황에서 어제 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거부권이 행사된 어제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교육위에서 학자금 상환 부담 완화법이 민주당 단독으로 또 의결이 됐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이 학자금 상환법이 있는데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이 개정안은 일정 소득을 올리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이자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리금 상환이 시작된 이후에도 육아휴직, 실직, 폐업으로 소득이 사라지면 상환 유예 기간에 이게 해당이 돼서 이자를 면제한다라는 건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거는 중산층 청년들도 다 굳이 필요하지 않은 청년들한테도 재정을 들여서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단독 의결이 됐습니다. 마지막 기사 좀 보겠습니다. 네, 아까 이상식 실장님이 얘기해 주신 좀 그런 부분이죠. 밀어붙이는 야의 대통령은 또 거부권. 정치가 안 보인다. 네, 윤영월 대표님. 예. 짧게. 안 보이는 정치 어떻게 복원해야 되나요? 정치는 안 하고 대치만 하는 거죠. 네. 대치만 싸움질만 해요. 어떻게 하면은 막스 베버가 왜 열정, 균형적인 감각, 그리고 책임감 이게 정치인의 3대 덕목인데 지금 야당에서는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요. 그리고 여당은
설득을 안 해요. 간호법 같은 거는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양국법은 매년 조 단위 돈이 들어서 그런 건 당연히 거부권을 해야 되는데 네. 저거는 돈 드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지역사회 부분 좀 빼주고 네. 간호조무사 고졸 이거 간호조무사 얼마나 기분 나쁜 거예요. 그 대졸은 뭐 간호사하고 고졸은 간호조무사 이런 조항 좀 빼고 네. 정부 여당이 좀 나서서 좀 설득하면 되지. 저런 것도 안 하고 양쪽 다 저는 문제가 많다. 정말 반성해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당은 좀 설득을 좀 하고요. 야당은 좀 들어라. 양쪽 다 문제가 많다라는 말씀을 여야 여의도에서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